네. 작가로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 작품이 저한테 만족스러우면 좋겠어요. 만족스러운 작품을 계속 써내고 싶다. 네, 그 만족스럽다는 게 뭐 매출적으로도 가능하겠고 화수적으로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존재가 하겠지만 제가 이 작품을 완결하고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김신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김신입니다.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웹소설 창작학과 웹소설 창작 과목을 작년부터 맡고 있고요. 웹소설 작가로는 2018년부터 현대, 무협, 정통 판타지 이것저것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무협이 주력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먼저 아까 교수님이라고도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먼저 작가인 김신 작가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맨 처음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 판타지를 먼저 쓰셨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이 무협이잖아요. 저는 사실 현대 판타지를 저도 썼지만 판타지를 그 다음에 도전했거든요. 쫄딱 망했거든요. 그 현대 판타지에서 무협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현대 판타지를 쓰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왜 빌런이 등장하고 나쁜 놈이 등장하는데 안 죽이지? 왜 이 상황에서 칼을 안 꺼내지?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 영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뭐 당장 중경삼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원래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현대적인 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현대적으로 잘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살짝 안 써지고요, 글로. 그래서 무협으로 좀 더 쓰는데 무협에서 바라는 독자들이 바라는 거는 저는 무와 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는 무공이겠죠? 네. 그리고 협은 정이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칼로 한다.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현대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찌르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무협을 좀 더 잘 맞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쓴 게 현판이긴 하지만 현판이 잘 안 맞았다, 애초에. 그렇습니다. 무협이 맞는 재질이었는데 그러면은 무협을 안 쓰고 현판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2018년도 초반에 문피아 투데이 웨스트를 보면은 절반이 재벌물이고요. 절반 연예계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벌이 연예인 하면은 돈을 좀 벌 수 있나 싶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제목이 재벌집 슈퍼스타였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잘 안 돼서 좀 조기 완결을 하신. 그건 아니고요.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예. 그게 카카오로 그 당시에 프로모를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 수입이 되게 괜찮아서 다음 작품을 카카오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기 완결의 이유는 한 100할 넘어가니까 현대 판타지 배경으로 이야기를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 그 후로 보시면 신선이 나오고요. 용도 나오고요. 그래요? 결국 무협으로 넘어갔네요. 드리프트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했으면 정말 쌍욕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했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어가지고. 하긴 웹소설 시장이 초반에는 되게 작가들한테 관대했어요. 독자님들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무협 얘기로 넘어올게요.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지에서 현재 연재 중이신 게 북천무신, 그리고 그 전에 카카오에서 흥행작을 쓰셨잖아요. 환생무신이라고. 두 개 다 이제 무신이 등장하는데 혹시 카카오 페이지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환생무신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전작 재벌집 슈퍼스타가 카카오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은 카카오구나 해가지고 다음 작품은 반드시 카카오로 가야겠다. 그래서 카카오로 가게 됐고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제가 두 작품 더 썼는데 시리즈에서 했거든요. 근데 시리즈 성적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 다시 카카오다 하고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천무신이 성적이 카카오에서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물론 환생무신이 더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에서 잘 된 게 현판이라서 잘 된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말 현판으로 썼으면은 현판에 이렇게 썼겠죠. 그러면 이건 되게 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보통은 무슨 장르는 어느 플랫폼이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근데 이렇게 내 스타일은 어디랑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좀 되게 신선하네요. 왜냐면 저는 장르의 구분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제가 당장 쓴 것만 봐도 현대, 판타지, 무협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에 맞는 장르가
그걸 뿐이어서 썼을 뿐이지 그 장르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크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아까 원래 무협 소설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과거에 어떤 무협 소설을 보고 혹시 내가 나중에 무협 소설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18년도 이전에 나온 무협은 다 읽어봤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읽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딱 질문을 들으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서재에 있었는 서재에 무협지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왜냐면 정협지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저는 몰라요. 그게 아마 한국에서 무협 거의 최초로 들어온 번역 무협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밤을 샜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밤을 샜어요. 정협지요? 네, 정협지. 68년인가 78년인가 나온 무협인데 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딱 질문 들었을 때 생각했던 거는 그거를 봤던 게 지금의 제 직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정협지?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작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작품 이야기로 와서 그 환생무신은 무신이 15년 뒤로 환생한 내용이고 북천무신은 무신이 회귀를 한 내용이에요. 그 혹시 회귀랑 이제 환생을 둘 다 무협에서 다루셨는데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환생을 어떨 때 쓰냐면은 적이 있어야 될 때만 씁니다. 복수를 해야 될 때? 그렇죠. 실제로 환생무신이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이, 북천무신 같은 경우는 적이 거의 신에 가까운 절대적인 존재예요. 즉 시간과 상관이 없이. 그 암제교 뭐. 그렇죠. 암제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암제 같은 경우 시간에 상관도 없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적이고 가만히 두면은 중원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은 옛날이든 미래든 결국 막아야 되는 대상이죠. 타임어택이 걸려있죠. 환생무신 같은 경우에는 적이 뭐냐면은 저와 가까웠던 의형제, 함께 전장을 싸웠던 전우,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었던 동생, 막 이런 거였는데 날 죽인 거죠. 그런데 회귀를 했을 때 다들 같이 하하호호 다닐 때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명분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환생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적인 적을 만들어서 적과 이야기를 풀고 싶을 때는 환생, 절대적인 존재를 상대할 때는 회귀를 주로 이용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빌런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진다는 거네요? 네. 그럼 아직 빙의는 없었는데 그럼 빙의 무신 뭐 이런 거는 혹시 쓰실 생각이 있나요? 그건 이미 제목에 나와 있고요. 그래요? 아마 빙의가 근데 중간 작품에 하나 있었을걸요? 시리즈에서 썼던 작품 중에? 그걸 제가 안 봤네요. 근데 저도 제가 작가를 약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쓰면은 쓴 걸 까먹어요. 전날 쓴 것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 사이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빙의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쓸 때? 빙의는 판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여기서 빙의를 하게 되면은 내 주위의 인물들, 사건들, 배경들이 싹 다 바뀝니다. 그렇죠. 즉 어떤 소설 속에 들어가거나 게임 속에 들어가는 작품들 있잖아요. 걔네들 결국 빙의인 게 뭐냐면 새로운 판에 있을 때 나라는 주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를 잘 보여주고 싶으면 빙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석사 학위도 있으시고 교수님이라 그러신지 학술적으로 설명해 주시네요. 좋은데요? 그럼 이제 좀 작가로서의 김신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너무 짧은데? 이제 편집해서 나오면 길 거예요. 그 교수로서의 김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이제 강의를 하신 게? 제가 강의라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 18년 웹소설 작가 시작하면서부터 단말성 강의로는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요. 보통 제가 나온 학부나 지역에서 하루 정도 와서 강의해달라 할 수가 많았죠. 근데 본격적으로 한 15주차 이상씩 강의를 하게 된 거는 2023년에 저기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저기 서울 북부 쪽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거기서 16주 동안 강의하면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혼자서만 글을 쓰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강의도 하고 그때 잘된 친구들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제자들 중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석사를 졸업을 하고 2월에 그리고 청강대에 그냥 작년 2월, 2024년 2월에. 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작법서를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작법서는 그동안 교육을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 집필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을 담은 책인가요? 사실 그렇게 담고 싶진 않았는데 양이 많아 보니까 많아지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책은 뭐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이걸 홍보하러 나오신 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교육을 이제 하실 때 학생들한테 뭐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다, 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웹소설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많죠. 꾸준히 매일 성실하게 쓰고, 뭐 어떤 작품을 읽고, 뭐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재미. 본인이 쓰는 동안의 재미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웹소설을 봤을 때 나 이 웹소설을 보느라 밤샐 정도로 너무 재밌어. 이런 재미를 갖게 하는 게 제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힐링물을 너무 좋아해서 힐링물을 보는 친구도 있고요. 네. 어떤 친구는 한 화에 반드시 3명 이상 죽어야 된다고 해서 무협만 보는 친구도 있고요. 3명이 죽어요?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대놓고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본인이 보면은 되게 제가 레드팀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중국, 북한, 소련, 네. 러시아 같은 이제 네. 속칭 레드팀이라고 불리는 네. 국가 얘기만 대체 역사를 쓰려는 친구도 있고요. 오. 본인의 재미를 우선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미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 중에 아까 성공한 뭐 제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뭐 좀 이제 잘 안 그렇게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성공한 제자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통점 하나 있네요. 어떤 게 있죠? 글을 성실하게 씁니다. 역시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박이 되는 사람. 제가 1일 1백까지 요구하지 않거든요. 예. 보통 일주일에 저한테 가져올 때는 3편 정도를 가져오라고 해요. 예. 많으면 5편까지 가져오면 좋겠는데 그걸 언제나 해왔습니다. 과제를 내주면은 과제를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이 결국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게으른 친구들은 성공하기 좀 힘들다. 이 성공이 하기 어렵다고 보다도 웹소설로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시장에 못 나가죠. 원고가 없으면. 예. 그래서 원고 낸 애들 중에서는 대부분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 카카오 페이지 제 아이디는 대놓고 뜨거든요. 제가 댓글 달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제자입니다. 지인 작가분도 좀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가르치다가도 내 작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장면을 한번 내 작품에 넣어야지 하는 그런 때가 있나요? 좀 되게 직접적으로 지금도 그냥 쓰고 있는 작품 하나 있거든요. 예. 아카데미의 대마법사라고. 이건 연재 중인 게 아닌 거죠? 연재 중이긴 해요. 그래요? 동시 연재 중? 네, 무픽에 그냥 주 3일씩 연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여기서 교수거든요, 주인공이.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장면을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대놓고 가르치는 장면 넣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그거는 가르치다가 영감이 정말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수입도 필요하죠. 이제는 이제 또 조금 주제를 바꿔서 제가 이제 작가님 인스타그램에서 최근에 서인아 작가님을 만나서 중국 여행을 하신 거를 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작가들과 다른 작가들과 교류를 하는 게 좀 작품에 저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가능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냐면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서로 시너지가 맞는 사람끼리 좀 맞아야지 그렇죠. 얘기하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나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장르가 완전 다르잖아요. 누구요? 서인아 작가님. 이나영. 예. 이나영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나영이라는 줄. 서인아 작가님은 현판만 지금 12지를 쓰셨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협하고 판타지만 주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거 보는 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겠는데 형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이러고 형 같은 경우 본다면 난 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그래요? 서로 작품에 대해서는 그럼 이야기를 잘 안 하시겠네요? 작품을 계속 얘기해요. 얘기해서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북처무신 같은 경우에는 작품 한 1, 2화 쓴 다음에 형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쪽에서 컨펌이 제대로 나오면은 쓰기 시작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품 교류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쵸. 근데 소수의 아는 사람끼리만. 그리고 거기 이제 제 담당 편집자님 하고 꼭 자기 본인을 언급해달라고 해서 스토리 웨이브 대표님, 이재환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로서, 교수로서 각각의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작가로서는 약간 요새 우스갯소리로들 얘기하는 거는 대못주기 10배가 되겠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네. 꿈은 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그렇죠. 뭐 꿈은 꿀 수 있죠. 작가로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 작품이 저한테 만족스러우면 좋겠어요. 만족스러운 작품을 계속 써내고 싶다. 네, 그 만족스럽다는 게 뭐 매출적으로도 가능하겠고 화수적으로도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존재가 하겠지만 제가 이 작품을 완결하고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썼을 걸, 이 인물 뺐을 걸. 근데 저도 뭐 한 5줄 썼지만 늘 후회가 남거든요. 거기서 이랬어야지. 그런 게 늘 있는데 그거 없이 쓰려면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게 제 작가로서 목표입니다. 진짜 어려워. 그게 어쩌면 대모중 10배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목표도 있나요? 사실 교수로서는 결국 학생들을 좀 키우는 거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웹소설 작가로서 잘 되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시고. 그래서 다들 작가의 말이나 댓글에 김신 작가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몇몇 작품 찾아보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억지로 시킨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눈치껏 알아서 잘. 예. 역시 눈치가 있어서 또 그렇게 성공하신 거죠, 제자분들. 그렇겠죠?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아까 작법서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럼 뭐 작법서에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 뭐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정말 자신 있게 쓴 파트가 있다. 그럼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제일 자신 있게 쓴 거는 현대랑 판타지랑 무협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 장르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잘 써놨습니다. 진짜요? 저도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현판은 자신이 있는데 나머지는 정말 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까 좋은 소재 같이 내시지 않았나요? 그거요? 근데 그거 막상 쓰다가 쓰레기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 판타지, 무협의 남성의 큰 3대 장르잖아요. 예. 거기서 제일 챙겨야 되는 특장점을 하나씩 집어놨습니다. 뭐냐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성. 이 독자가 저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의 얘기예요.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있다고 해요. 실존하는 현실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병원에 어느 지역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증외상센터 마침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나와 동시대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드는 동시대성이 있으면 현대 판타지로서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판타지는 혹시 뭔가요? 판타지 같은 경우는 저는 환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야기의 흐름 자체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있고 사장님 있고 사장님 아래 이사,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이야기를 쓰면 현대 판타지가 되겠죠? 근데 사장님 대신에 영주님, 이사 대신에 집사장, 직원 대신에 병사 이런 식으로 그 내부 이야기를 쓰면은 기본 구조는 똑같아지죠? 근데 그게 똑같이 쓰면은 판타지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저는 환상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성에는 뭐냐면 우리는 접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뭐 판타지의 기사는 오로를 쓰죠. 그렇죠. 오로라는 소재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 다시 파생되잖아요. 그리고 뭐 엘프도 존재할 수 있고 드래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소재들이 주요 소재로 같이 등장하면은 저는 판타지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결국 똑같기 때문에 현대가 뭐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협은 제일 할 말이 많은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협은 결국 무와 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 같은 경우에는 무공이라고 퉁을 쳤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5,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죠? 5,000년이 하면 너무 짧긴 한데 5만 년 전. 5만 년 전에 우리는 다 빨가벗고 우가우가고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돈을 많이 벌기? 공부하기? 다 없죠? 그냥 근력을 키워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를 때리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즉 무라는 거의 기본적인 속성은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성장, 이 현대 세상을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나의 이제 무가 누군가에게는 미모가 될 수도 있고 연기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무협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건강 열심히 무공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무협에서 무는 결국 성장이 필요하다. 대신 그 성장의 요소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협 같은 경우에는 정의죠. 그렇죠. 자, 정의가 왜 필요하냐 여기서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 예시를 드린 게 있거든요. 모 S그룹의 위대한
돈을 많이 신 회장님께서 밤마다 박치 마스크를 쓰신 다음에 빌런들을 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예. 배트맨이죠? 예, 예. 재밌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모 위대한 그룹의 예. 회장님이 예. 이제 박쥐 가면을 쓴 다음에 클럽에 가세요. 예. 춤을 추세요. 예. 재밌을까요? 그건 재미없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와 협이 짝꿍을 이룰 때 제일 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무협의 제일 가장 큰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협에서 무공 안 쓰는 주인공 은근히 많죠, 요새는. 그런 것들이 무협인 이유는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정의라는 게 무협이 좀 길어지죠? 아무래도 제가 무협의 전문이어서.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죽였어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되죠? 잡아가죠. 그렇죠. 근데 무협에서는? 안 잡아가죠. 왜 안 잡아가죠? 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치 판단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도 사실 누가 누구 죽였다 했을 때 범죄를 죽였다. 아, 이놈 나쁜 새끼 이렇게 말이 나오죠. 하지만 뭐 과거에 이런 원한이 있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게 죽였다면 아휴 그래도 깜빵에 가야지 이렇게 되지만 무협에서는 오히려 막 칭송하죠. 뭐 현대적인 무협에서 조금 안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그게 본인의 협의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거는 진짜 법적인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내러티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이 있는 정의. 즉 무협은 성장과 내러티브가 있는 정의가 합쳐졌을 때 진짜 무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들이 작법서에 다 담겨 있다. 그러긴 한데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맞습니다. 작법서는. 그래도 지금 작가 교수 하시면서 모은 노하우들이 총망라된 작법서니까 나오게 되면은 괜찮을 것이다.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그럼? 아니 이게 초고를 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보고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학생은 아니더라도 지망생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예. 근데 웹소설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늘 환영입니다. 제가 사회 경험이 크진 않은데요. 여러 가지 사회를 살아봤을 때 웹소설 쓰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 재미있고 흥미롭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두 웹소설을 잘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신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예, 더 하십시오. 예. 왜냐면 제 소속이 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제 담당자님 칭찬 한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DNC 미디어, 파피루스, 곽원호 대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 김신 작가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